사랑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을 만큼 아픈 사랑을 하는 사람들. 사랑은 필연적인 아픔을 동반한다. 하지만 죽을 것처럼 아픈 사랑에도 행복을 위한 비밀은 있다. 20세기 독일의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그의 실존적 결단이 우리에게 전하는 행복의 실체는 무엇인지, 죽을 것처럼 아픈 사랑을 노래하는 김광석과 함께 철학적인 행복론에 접근하는 김광식 교수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자. 안녕하세요. TV특강 박현선입니다. 행복을 위한 특강,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만약 누군가 행복으로부터 나를 금지시킨다면 나는 탈취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을 잃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일 텐데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해서 추구하는 궁극의 대상인 행복, 그 행복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철학자를 통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철학적인 행복론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분이십니다. 김광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나고 자란 독일에서조차 그의 존재와 시간은 과연 언제쯤 독일어로 번역이 이루어질까, 이런 농담이 나온다면서요. 모국어로도 이해가 어려운 건가요? 하이데거가 이제 어렵기로 소문난 철학자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뭐 내용도 어렵겠지만 사실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뭐 현 존재니, 세계 내 존재니, 용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시죠? 네.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이데거와 짝을 이뤄주신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를 짝을 지어주셨어요. 얼마 전에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 노래를 듣고 참 철학적이다 생각했었거든요. 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만약 하이데거가 바로 이 노래를 들었으면 야, 이 노래야말로 내 노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이데거가 사실은 그 예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헬던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를 보고 헬더린 시론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고요. 또 이 고흐의 구두라는 그림을 보고 또 감탄해서 야, 이거야말로 진짜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예술론을 쓰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이데거가 그죠, 이 너무도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를 들었다면 야, 이거야말로 실존적 선언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죽음을 미리 체험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나의 철학과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해서 만나보게 될 행복을 위한 죽음의 비밀, 오늘 김광식 교수님의 강연 힘찬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나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아픈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다들 뭐 즐거운 사랑만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픈 사랑 해본 적이 있겠죠. 그럼 뭐 눈물로 채워진 술잔을 마셔본 적이 있어요? 네. 네. 반짝이는 별들 바라보면서 그 아픈 사랑을 못다한 말로 이렇게 지워본 적도 있습니까? 네. 그래. 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미워하면서 또 이 그리운 말들을 묻어버리고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맹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 그래도 또 사랑하게 되죠. 예. 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바로 이 그 선언은 어쩌면은 그 먹지 못한 포도를 신포도라고 이 저주하며 자의하는 그 여우의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죠. 여러분 신포도 얘기 아시죠? 네. 뭐 포도가 있는데 펄쩍펄쩍 뛰는데 못 먹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이, 저건 맛이 없을까? 시고 맛이 없을까? 이러면서 이제 가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절절한 사랑에 대한 역설적인 고백일 수도 있어요. 저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역설적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프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마찬가지죠. 아프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감히 이런 주장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죠? 자, 그렇다면 죽음을 체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아닐까요? 하이데거는 이 죽음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존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즉 실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그러죠, 하이데거를. 그때 그 실존이란 말은 제대로 존재한다 혹은 제대로 존재하며 산다 이런 뜻이죠. 하이데거 철학의 모토는 이거죠. 죽으면 산다. 자, 죽으면 실존할 수 있다. 이런 모토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실존하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존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실존하는 걸까요? 실존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그죠? 존재하며 산다 그랬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존재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존재한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바로 존재가 뭔지를 연구하죠. 그래서 그의 철학은 어쩌면은 존재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하이데거의 그 존재론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행복의 노하우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존재가 무엇인지